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십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가 새니까 뭐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신고를 꼭 해놔라. 그런데 신고할 때 결국 우리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 이 기준지 시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팔 때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 해가지고 시세로 신고를 해 놓아라. 근데 그 시세는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재는 10억까지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20억까지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올라갈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국 닥쳐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세금을 몇 천만 원 물은 경우가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상담을 하고 결국 준비를 해서 이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탈세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 탈세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결국 세금은 5억까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억 이상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되기 전에 1년 전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지점의 그 시세와 결국 차이가 많이 나는, 뭐 10% 이상 나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성실 가산세와 그리고 기타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준비를 꼭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미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효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기현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수업을 3월, 6월, 9월, 12월 초에 개강해서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시작해가지고 3시간 강의를 합니다. 화요일날은 수동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미공대학교, 목요일날은 경매학원에서 부실채권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매도 좋지만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이 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리 대부에서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건을 하자 하는 목표로 세웠어요. 같이 투자하실 분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학원에서 단기 속성반을 개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해서 PPT로 다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교재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 보면요, 농지나 주택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려받지 말고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8년 작용을 하게 되면 작용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신 분들은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꼭 강의 들으시고요. 정려를 할 경우는 직접 8년 작용을 해야지만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1억의 개념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경작을 한 것에 대한 승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7년 이상 농사를 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1년만 작용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고 퇴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1년만 농사 지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속을 받으라.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나들이 5명입니다. 결국 상속하게 되면 n분의 1 되다 보니까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려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 부부가 되면 10억에
감면을 지금 현재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거의 20억, 18억까지 올린다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녀만 있으면 5억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도 8억까지 올린다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좀 주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정녀 같은 경우는 부부 같은 6억이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10년 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다 되고요. 그래서 정녀와 상속의 공제, 일괄공제 기본 5억에다가 인적공제 5천만 원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에서 요 5억에다가 플러스 5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 보면 부동산 가격은요, 실거래가가 있고요, 시가표준액이 있고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되겠죠.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할 때 하는 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시가표준액을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결국 시군구에서 이렇게 표준지 시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금액 차이는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결국 1억 같으면 6천만 원 신고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대지는 4천만 원 신고되어 있어요. 40%죠.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20%에서 2천만 원 정도 시가 표준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10%에서 1천만 원 정도 시가표준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세금의 기준은요, 매매나 정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 같은 경우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금액이 상당히 적은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년에 1억, 5년에 2억의 감면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하면요, 만약에 차익이 3억이 생겼습니다. 매입 금액 1억이고 매도가가 4억이에요. 3억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율표로 계산해가지고 적용시키게 되면요, 3억 차이가 생기면 9,406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공제하는 거 다 빼고 그냥 단순 계산한 겁니다. 공제받게 되면 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3억 5천이 차익이 생기더라도 거의 세금이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면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필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 매도할 때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1년에 1억이고 5년 기간 안에 2억입니다. 1년에 1억이니까 1억 감면 받고 다음에 쪼개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또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페이지는 요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1억으로 농지를 했다. 만약에 시세는 5억인데 시가표준액은 결국 1억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 안 하게 되면 1억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 금액이 1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5억으로 신고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시세가 5억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해주세요 하면 절대로 세무서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 회사지요. 그래서 보통 50원에서 1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좀 알게 되면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100만 원까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 내가 금액이 이만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올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군데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감정평가 회사에다 의뢰해가지고 하면 5억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10억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9억의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9억이 어딥니까? 5억에서 10억까지는 얼마? 4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9억 곱하기 0.42
빼기 3,594만 원 되죠. 하면 3억 4,206만 원의 세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상속을 받게 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18억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럼 비과세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차익은 이제 5억밖에 생기지 않았죠. 10억에 팔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5억 곱하기 세율표가 낮아지게 되죠. 여기가 됩니다. 3억 초가 5억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40%가 되죠. 빼기 2,594만 원 됩니다. 그러면 1억 7,406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억으로 신고됐을 때와 5억으로 신고했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만큼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1억 6,8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신고하니까 세금이 1억 6,800만 원까지 안 생기다라는 겁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을 공제받는 금액까지 최대한 감정평가해서 올려놔라. 아파트든 주택이든 대지든 농지든 임야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꼭 하라는 겁니다. 서민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혹은 또 감정평가 이 금액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1억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세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놔요, 환경을.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그거 몇십만 원, 몇만 원 아까워가지고 안 알아보고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율이 바뀌고 세법이 바뀌게 되면요.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이 누구냐?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일 저지릅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일 저질러서 몇천만 원 세금 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꼭 찾아놓으라. 탈세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나중에 걸리게 되면 세금 어마무시하게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절대 웬만하면 정려받지 말고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 세금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자경이나 기타 등등 그런 혜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속을 받으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속재산이 10억, 현재 10억이다. 부부 공제입니다. 앞으로 18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정평가를 20억 미만은 웬만하면 감정평가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 시세로 꼭 신고를 하자. 그러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세금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내는 세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반드시 꼭 공부를 해서 그리고 상담을 세무사하고 웬만하면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비과세하는 받는 방법, 그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